서울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비가 가 그친 거리는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 불빛이 반사되며 몽환적인 색채를 뿜어냈다. 그러나 김지연의 가슴은 그 빛과 달리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연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 문을 잠갔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또 한 번의 야근, 또 한 번의 고독한 퇴근길. 그녀는 29세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사무실에 불이 꺼지고 동료들이 떠난 뒤 그녀는 홀로 남아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묻곤 했다. 김지연 대리, 잠깐만요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사장실 문이 열리며 최민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는 27세, 지연의 직속 상사이자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긴 흑발이 그녀의 단정한 정장을 따라 흔들렸고 날카로운 눈빛은 늘 사람을 압도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다. 차 세워요.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연은 순간 멈칫했다. 민서의 말은 명령 같았지만 그 뒤에 숨은 감정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 시간에 어딜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민서는 지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검은 세단의 문이 열리며 그녀는 운전석에 앉았다.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불빛은 지연의 불안한 마음을 더 선명하게 비췄다. 민서는 말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 떨림을 눈치챘다. 무언가 잘못됐다. 하지만 무엇인지, 왜 민서가 그녀를 이 밤에 끌고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최 팀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민서는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 씨, 나 믿어요. 믿을 수 있죠? 그 말에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믿음. 그녀는 민서를 믿고 싶었다. 민서는 늘 완벽하고 강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민서의 목소리에는 연약함이 스며 있었다. 네, 믿어요.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곧 어두운 그림자로 바뀌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오늘 밤 우리 둘 다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달빛이 차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지연은 민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서의 얼굴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다. 이 밤, 이 차 안에서 그녀의 운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민서의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동네로 들어섰다. 지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민서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민서를 몇 년 동안 상사로 지켜봐왔다. 민서는 늘 냉철하고 모든 상황을 장악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보였다. 최 팀장님, 제발 말해줘요. 무슨 일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서는 한숨을 내쉬며 차를 도로변에 세웠다. 그녀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연 씨, 나 사실을 말할게요. 나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왜요?
팀장님은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인데. 민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잘 나가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숨겨왔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터졌어요. 지연은 숨을 멈췄다. 민서의 말은 마치 폭탄처럼 그녀의 가슴에 떨어졌다. 숨겨왔던 것. 민서가 숨긴 비밀이라니? 지연은 민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지금 민서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내가 레즈비언이에요. 지연 씨.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리고 회사에서 누군가가 그걸 알아냈어요. 오늘 오후 대표님이 나를 불러서 내 사생활을 문제 삼았어요.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민서가 레즈비언이라니? 그리고 그 때문에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민서의 떨리는 눈빛은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연이 간신히 물었다. 민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해요. 지연 씨, 나 좀 도와줄래요? 지연은 민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의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서의 연약함, 그녀의 진심, 그리고 그녀가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연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도와줄게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뭐든 할게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두 여자의 운명은 이미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민서의 차는 한강을 따라 계속 달렸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지만 그 침묵은 무겁고 뜨거웠다. 지연은 민서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민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회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불빛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추는 듯 했다. 그녀는 민서를 다시 보았다. 민서의 옆모습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최 팀장님, 그 사람, 그러니까 팀장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이 잠깐 지연을 향했지만 곧 다시 도로로 돌아갔다. 이름은 은혜예요. 박은혜. 그녀는 나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하지만 몇 달 전에 그만뒀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은혜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민서의 팀에서 잠시 일했던 디자이너였다.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던 여자. 지연은 그녀가 민서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 은혜 씨가 팀장님에게 중요한 사람이군요. 지연은 말을 고르며 말했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은혜는 내 전부예요. 그녀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아렸다. 민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 지연은 민서를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에 왜 끌려들어왔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지연이 물었다.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 씨, 당신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은혜와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동안 당신은 늘 나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당신이 내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고 그냥 날 믿어줬죠. 지연은 놀랐다. 그녀는 민서와의 관계가
그저 상사와 부하 직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의 말은 그녀에게 새로운 무게를 실었다. 오늘 밤 은혜가 위험해요. 민서가 말을 이었다. 누군가가 은혜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협박하고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지연의 눈이 커졌다. 협박이요. 누가요? 회사에서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 사생활을 캐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요.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은혜 씨를 만나러 가는 건가요? 지연이 물었다. 네, 그리고 지연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는 지금 혼자예요. 그리고 나 혼자선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은 민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요. 같이 가요. 민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는 이제 한강을 벗어나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은혜의 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은혜의 집은 작은 2층 주택이었다. 어두운 골목 끝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외관만 봐도 쓸쓸해 보였다. 민서가 차를 세우자 지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하나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다. 여기에요.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지연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지연은 민서를 따라 집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민서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이 열려 있어요. 민서가 속삭였다. 지연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됐다. 은혜, 민서가 다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지연도 뒤를 따랐다. 집 안은 어수선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고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 민서는 거실을 지나 복도로 달렸다. 은혜, 어디 있어? 지연은 민서의 뒤를 따라가며 집 안을 살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다. 민서와 은혜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지금 이 집의 분위기는 차갑고 불안했다. 여기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렸다. 지연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은혜는 방 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민서가 은혜를 끌어안으며 다급히 물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누가 다녀갔어?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여기 왔었어. 내 사진, 우리 사진을 다 가져갔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이 집에 침입했다. 그리고 그들은 민서와 은혜의 관계를 노리고 있었다. 민서는 은혜를 꼭 안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왔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서의 강인함, 은혜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 사이의 깊은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서는 은혜를 진정시키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지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어지럽혀진 흔적들을 살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 찢어진 사진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편지. 그 편지에는 붉은 펜으로 쓰인 글씨가 눈에 띄었다. 지연 씨, 저 좀 도와줘요. 민서가 지연을 불렀다. 그녀는 은혜를 소파에 앉히고 지연에게 편지를 건넸다. 지연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짧고 위협적인 문구였다. 너희 둘의 비밀은 이제 끝이다. 회사를 떠나지 않으면 모두에게 공개하겠다. 지연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민서와 은혜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무기로 이용하려 했다. 누가 이런 짓을 지연이 중얼거렸다.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였어요. 검은 후드를 쓴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에서 나를 노리는 거야? 내가 팀장으로 승진한 이후 누군가는 계속 내 자리를 탐냈어. 하지만 이건 너무 잔인해. 지연은 민서의 말을 곱씹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민서의 사생활을 캐고 그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걸까? 지연은 갑자기 자신이 이 일에 너무 깊이 엮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민서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지금 은혜 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로 갈게요. 은혜, 짐 챙겨. 은혜는 망설였지만 민서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옷과 필수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들을 도우며 집 안을 다시 살폈다.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러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뭐예요? 지연이 물었다. 은혜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내 거 아니에요? 민서가 다가와 USB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누가 두고 간 걸지도 몰라. 확인해봐야겠어요. 세 사람은 은혜의 짐을 챙기고 다시 차로 돌아왔다. 민서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지연 씨, 미안해요. 당신을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나 혼자선 감당할 수 없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팀장님이 저를 믿어줬으니까 저도 팀장님을 믿을게요. 그 말에 민서의 눈에 따뜻한 빛이 스쳤다. 그녀는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민서의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서울 외곽,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무로 지어진 아담한 집은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민서의 친구, 혜진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고 민서와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민서 일행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민서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갑자기 오다니 혜진이 물었다. 민서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혜진은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졌다. 세상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민서 너 회사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질투하는 놈들이 생긴 거야? 지연은 혜진의 말에 동의했다. 민서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성과를 냈다. 그녀의 승진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표출될 줄은 몰랐다. 혜진은 은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여기서 지내.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민서, 너도 조심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혜진. 그리고 지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연은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해요. 그때 민서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걸 확인해봐야겠어요. 혜진, 너 노트북 좀 빌려줄래?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가져왔다. 민서는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문서 하나와 사진 몇 장이었다. 문서에는 민서와 은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캡처된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지연은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그들의 메시지를 해킹한 게 분명했다. 이건 회사 서버에서 가져온 거야. 민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가 팀장으로 있을 때 회사 보안 시스템에 접근한 적이 있었어. 그때 누군가가 내 계정을 노린 거야?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이걸 공개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민서는 은혜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렇게 안 둘게? 절대 그렇게 안 둘게?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민서와 은혜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지연이 말했다.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해요. 민서가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가득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그 밤, 게스트하우스의 작은 방 안에서 세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게스트하우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다. 은혜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민서는 부엌에서 혜진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잘 잤어요. 혜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마워요. 그런데 민서 씨, 오늘 회사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서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가야죠. 내가 도망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누가 나를 노리는지 알아내야 해요. 지연은 민서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어제의 연약했던 민서가 아니었다. 지금의 민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지연이 말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어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이 저를 믿어줬잖아요. 저도 팀장님을 믿어요. 은혜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제발 조심해. 그리고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민서는 은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나를 위한 싸움이야.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싸움이야. 회사에 도착한 민서와 지연은 평소와 다름없는 사무실 분위기에 긴장했다. 동료들은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특별히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민서는 그들의 시선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민서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어제 발견한 USB의 문서를 떠올리며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지연 씨, 내 계정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누가 내 데이터를 건드렸는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연은 민서의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서버 로그를 뒤졌다. 몇 분 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거 이상해. 민서가 중얼거렸다. 내 계정에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했어. IP 주소가 회사 내부가 아니야? 지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럼 누가 외부에서 해킹한 건가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IP 주소는 익숙해. 전에 본 적이 있어? 그때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대표이사였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네, 대표님.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지연은 민서를 따라 대표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대표이사인 이정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최 팀장, 어제 내가 말한 건 어떻게 됐나? 이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대표님, 제 사생활은 제 업무와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완벽히 해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정훈은 눈썹을 찌푸렸다. 최 팀장, 이건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야. 자네가 어떤 삶을 사는지는 상관없지만 그게 회사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지.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문제 삼는 건 부당해요. 이정훈은 지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김대리, 자네는 이 일에 왜 끼어드는 건가? 민서가 지연의 앞을 막으며 말했다. 대표님, 이건 저와 김대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 사생활을 캐고 다니며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그게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대표님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협박이라니. 민서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 데이터를 훔쳤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저와 제 소중한 사람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정훈은 USB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걸 어디서 났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민서와 지연은 대표실을 나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민서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 씨, 고마워요. 방금 대표님 앞에서 나를 지지해줘서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당연한 거예요. 팀장님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민서는 잠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지연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연은 그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민서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민서와 은혜의 관계에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지연과 함께 회사 서버 로그를 다시 분석했다. 그들은 IP 주소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IP 주소는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한 흔적이었다. 이건 내부자가 외부와 공모한 거야. 민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민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 민서와 지연은 회사에서 나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은혜는 혜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서와 지연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은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내 데이터를 해킹했어. 그리고 그들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제 증오판 해야 해? 지연이 나섰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내야 해요. 그들이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혜진이 끼어들었다. 민서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건 너무 위험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 경찰이 개입하면 내 사생활이 더 공개될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지연은 민서의 말을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서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건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민서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그녀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IP 주소로 누가 접속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서는 지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씨, 당신이 없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지연은 민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민서와 은혜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민서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밤, 민서는 혜진의 노트북으로 IP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녀의 옆에서 도왔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IP 주소가 서울 외곽의 한 카페에서 발신된 것임을 알아냈다. 이 카페 내가 아는 곳이에요. 민서가 말했다. 회사 동료들이 자주 가는 곳이야. 지연은 놀랐다. 그럼 회사 동료 중 누군가가 관련된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리고 내가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 누구요? 지연이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이재민 대리. 그는 내가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부터 계속 나를 견제했어. 그리고 그가 은혜가 회사에 있을 때 은혜에게 이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 지연은 이재민을 떠올렸다. 그는 마케팅 팀의 대리로 늘 민서와 경쟁하듯 행동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할 줄은 몰랐다. 내일 그를 만나봐야겠어요. 민서가 말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내야 해. 지연은 민서의 결심을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두려웠다. 이재민이 정말로 협박의 배후라면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민서와 지연은 회사에서 이재민을 찾았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서 동료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민서가 다가가자 이재민의 미소가 굳어졌다. 최 팀장, 무슨 일이죠? 이재민이 물었다. 민서는 차갑게 말했다. 재민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이재민은 민서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지연도 뒤를 따랐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민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재민 씨, 왜 내 데이터를 해킹했죠? 이재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민서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거 재민 씨 지디죠. 내 사생활을 캐고 은혜를 협박한 거. 이재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최 팀장,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지연은 이재민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그만 둘러대세요. 우리는 IP 주소를 추적했어요. 당신이 관련된 거 맞죠? 이재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팀장, 당신이 너무 잘 나가서 문제야. 당신 자리 내가 가질 거야.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내 사생활을 이용한 거야? 너 같은 사람은? 이재민이 말을 끊었다. 너 같은 사람. 최 팀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당신과 박은혜. 그거 다 공개되면 회사에서 당신 자리 없어. 지연은 그 말에 주먹을 꽉 쥐었다.
이재민의 비열한 미소가 그녀를 분노하게 했다. 하지만 민서는 침착했다. 재민 씨, 당신이 뭘 하든 나는 물러서지 않아,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가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이재민은 코웃음을 치며 회의실을 나갔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적을 마주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서와 지연은 회의실을 나와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다. 은혜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가 이재민과의 대화를 설명하자 은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은혜를 안으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가 이겨낼 거야.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다. 민서와 은혜의 사랑은 강했지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너무도 잔인했다. 지연은 자신이 이 싸움에 왜 이렇게 깊이 엮였는지 다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민서의 눈빛, 은혜의 떨림을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그들을 지킬 것이다. 이재민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닐 거예요. 지연이 말했다. 그가 외부와 공모했다고 했잖아요. 그 공모자가 누군지 알아내야 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 USB에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다시 USB를 열었다. 문서와 사진 외에 한 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었다. 민서가 파일을 재생하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민서, 내가 계속 버티면 박은혜의 삶도 끝장이야. 알아들었나? 은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을 떨었다. 이 목소리 전에 전화로 협박했던 사람이야. 민서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재민이 이 사람과 연결된 거야? 우리가 이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 해. 지연은 오디오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다. 이 파일, 특정 프로그램으로 녹음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쓰는 거랑 비슷해요.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럼 회사 내부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내일 다시 회사로 가서 서버를 뒤져봐야겠어요. 다음 날, 민서와 지연은 다시 회사로 향했다. 그들은 이재민을 감시하며 그의 행동을 주시했다. 이재민은 평소처럼 동료들과 대화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읽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민서가 지연에게 말했다. 회사 IT 부서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버 로그를 더 깊이 파볼 수 있을 거예요. 민서는 IT 부서의 박준호를 찾았다. 준호는 민서와 오랜 동료로 그녀를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민서가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서 씨,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내가 서버 로그를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재민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몇 시간 동안 서버 로그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이재민의 계정에서 외부 IP로 데이터가 전송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IP는 특정 탐정 사무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연은 놀랐다. 탐정 사무소요? 그럼 이재민이 탐정을 고용해서 팀장님의 사생활을 캔 거예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탐정이 은혜를 협박한 거야? 준호는 추가로 말했다. 이 탐정사무소 꽤 악명 높은 곳이에요.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곳이죠.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무소를 찾아가야겠어요. 지연은 민서의 결심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두려웠다. 이 싸움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와 지연은 탐정사무소의 주소를 찾아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사무소는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지연 씨,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 혼자선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연은 민서의 손을 마주 잡았다. 팀장님,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팀장님 때문이에요. 같이 싸워요. 그들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중년의 남자가 그들을 맞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죠?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데이터를 훔쳤어요. 그리고 내 사람을 협박했죠. 이재민과 무슨 관계입니까?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민서 씨, 아닌가?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사람을 찾은 것 같은데요. 민서는 그의 말을 끊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한 짓 다 밝혀질 거예요. 남자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얘기합시다. 민서와 지연은 사무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탐정 사무소의 내부는 어두웠다. 낡은 책상과 서류 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공기에는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중년의 남자, 탐정이라 불린 그는 민서와 지연을 마주보고 앉았다. 그의 이름은 강태훈이었다. 그래서 최 팀장. 내가 뭘 했다는 거지? 강태훈이 느긋하게 물었다.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이 내 데이터를 훔쳤어요. 그리고 박은혜를 협박했죠. 이재민과 손잡고. 강태훈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있나? 민서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여기 당신의 오디오 파일이 있어요. 은혜를 위협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재민의 계정에서 당신의 IP로 데이터가 전송된 흔적도 찾았어요. 강태훈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그는 USB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최 팀장, 당신 꽤 똑똑하군. 하지만 이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연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결정해요. 당신이 한 짓 다 밝혀질 거예요. 강태훈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김지연 대리, 맞지? 당신도 이 일에 깊이 엮였군. 최 팀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다. 강태훈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민서를 돕고 있는 걸까? 단순히 동료로서의 의리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일까? 민서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우리 삶을 망치려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요. 강태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하지. 이재민이 나를 고용했어. 그는 당신을 회사에서 몰아내려 했지? 당신의 사생활, 특히 박은혜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민서는 이를 악물었다. 왜? 그가 내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야. 이재민은 당신이 승진하면서 그의 기회를 뺏겼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는 당신의 성향을 문제 삼으면 회사가 당신을 쉽게 내칠 거라 믿었지? 지연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터무니없어요. 팀장님은 누구보다 일을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다니. 강태훈은 어깨를 으쓱였다. 그게 내 일이야? 돈을 받고 사람들의 비밀을 캐는 거지? 하지만 최 팀장, 당신 운이 좋았어. 내가 이재민에게 모든 걸 다 넘기진 않았거든.
민서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죠? 강태훈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다. 여기, 이재민이 나에게 보낸 모든 지시사항이 있어. 그리고 당신과 박은혜의 사진, 대화 내용 전부 이 안에 있어. 내가 이걸 공개하지 않은 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불쌍했기 때문이야.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강태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과 박은혜의 사랑을 보면서 나도 마음이 흔들렸어. 이 USB를 가지고 이재민을 무너뜨려. 그리고 당신들 삶을 지켜. 지연은 강태훈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민서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USB를 주며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재민은 책임져야 해요. 민서와 지연은 USB를 가지고 회사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정훈 대표를 다시 만났다. 민서는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올리며 말했다. 대표님, 이재민 대리가 저를 협박하고 제 데이터를 훔쳤습니다. 여기 그 증거가 있어요. 이정훈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런 일이 회사 안에서 일어났다니 믿을 수 없군요.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제 일을 사랑해요. 그리고 제 사생활이 제 업무와 상관없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재민을 처벌해 주세요.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 팀장,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이재민은 내가 처리하겠네. 그리고 자네 사생활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어. 민서는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다. 며칠 후, 이재민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지만 민서와 은혜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연은 자신의 마음을 마주할 기회를 얻었다. 민서와 은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연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은혜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 민서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당신은 우리에게 친구 이상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곁에 있어줄래요? 지연은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서와 은혜의 사랑을 지켰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빛을 찾았다. 그들의 운명은 그날 밤 퇴근길에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들을 더 강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었다.